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쪽공파입니다. 예,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2022년 11월 28일 연안이시 의정업화 종중 정기총회 회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먼저 챙기느라 제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변호사를 만나는 문제나 또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느라 또 그렇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코로나에 걸려서 몸도 좀 아팠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떤 순서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예,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첫 번째는 정기총회 감사 보고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 보고 회계 내용에 대해서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원형 보존 지역 15,000평, 이게 이제 1,500평이 추가돼서 16,500평인데 이 부지 재척과 제실 공탁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영상에는 가처분 즉시 항고가 기각이 됐는데요. 이 기각된 건에 대해서 또 증거 보존 신청 위임장 검토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가처분의 즉시 항고의 기각과 그에 따른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선 좀 말씀드리자면은 종중 채무자 측에서 김진일로부터 위임장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증거 보존 신청을 하여 증거를 보여주자고 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인용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근거로 하여 즉시 항고를 하면은 가처분이 즉시 항고가 인용될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즉시 항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왜 소명되지 않았느냐, 이런 황당한 일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증거 자료들이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변호사의 잘못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제출된 증거 자료, 그 위임장과 관련 자료를 검사해서 이렇게 드러난 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2022년 11월 28일 정기총회 감사 보고는 한마디로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엉터리라는 근거는 우선에 이제 소집 통지서도 없었고요. 그리고는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신문 공고에는 위임장을 사용한다고 해놓고는 정기총회는 위임장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종원들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무리한다고 봅니다. 내용도 정말 너무나 엉터리지고요. 그리고 또 유의물 한 장 없이 감사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원들을 정말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예요. 부실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5만 원을 주고 속기사로부터 녹취록을 뽑았습니다. 녹취록은 속기사가 법적 책임을 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한자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글자 한자에서 틀리면 이게 속기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녹취를 뽑아 보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고보기도 엉망이고요.
원형 보존 지역 이 문제나 제실 공탁급 등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들인데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참 소상하게 종원들께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일단 녹취록도 보여드리고 녹음 파일도 그대로 보여드리고 또 이 잘못된 그 자료들을 또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엉터리 회계보고 원형 보존 지역에 대한 용인시청의 그 공문과 함께 이것도 아마 법원의 참고 서면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사의 보고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이번에 감사 보고에서도 많은 범죄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아마 종중에서는 이번 정기총회 감사 보고가 무효라고 이렇게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 일간지에다가 정기총회가 무효임을 공고해야 할 것이고, 예, 정기총회 무효를 종원들 전체에 통지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예, 종원들을 완전 기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대로 알리기 위해서 3가지 자료를 올립니다. 녹음 파일도 올릴 거고요. 녹취록도 한번 보고 정리한 자료들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한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감사 보고를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녹취록을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가 완전히 종원들을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 다음은 정기총회 감사 보고 녹취록을 근거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원 보고에는 본인 참석자를 포함해서 56명, 그다음에 수임인이 그 위임장 수임인 포함해서 위임장이 199명, 그래서 총 참석자 수가 255명. 이번에 정기총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녹취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긴 것입니다. 종중 회장의 말이나 재무이사 이런 말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단 파란색 글씨하고 표는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파란 글씨는 제고, 요래 검은 글씨는 이 종중 회장이나 재무이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중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의정공 종중 토지 용인시 이동면 서리 70-3번지 1원의 부지는 세연시시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이전이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10일 16차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날 16차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금액 120억 중, 그러니까 종토 매각을 하는데 계약금 금액 120억 중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임대차 보증금 48억 406만 5,250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을 가름하고 그 차액은 금 61억 9,593만 4,749원이 종중이 지정한 계좌로 2020년 6월 2일 토지 계약 즉시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미 결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요. 계약금은 620억 중에서 계약금 120억을 받았다는 건데요. 받는데 그 계약금에서 이 임대차 보증금을 이렇게 48억 406만 원 이거를 제외했대요. 상계해버리니까 제외하고 이제 그 차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61억 9,593만 원이 아니라 71억 9,593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아예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처음부터 아예 엉터리로 되고 있습니다. 이 종중 기준행위로 이 금액이 입금됐다는데 71억이 나와야 되는데 61억을 받아 10억을 이렇게 계산이 아예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기로 하면은요. 71억 9,500
93만 4,750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미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18년도 계약서 내용에 보면 보증금 10억, 이제 그 이전 계약서 내용에 보면 보증금이 10억으로 되어 있고 대여금 20억 7,846만 560원이다. 이 대여금인데 이 종중 회장이라는 자가요. 대여금하고 차입금하고 막 혼용해가 쓰고 있어요. 대여금하고 차입금 구분을 좀 못하고 있는가 봐요. 이게 세연 씨가 우리 종중에게 대여한 것이고 우리는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여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돈을 빌려준 겁니까? 대여금에게. 이런 것도 참 표현을 전부 다 제대로 못하는 자가 계산도 틀리고 말이죠. 어쨌든 간 이 정식으로 말하면 차입을 20억 7,846만 560원을 차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여금 이것도 잘못 표현하고요. 차입금입니다. 5억 이거 또 이 대여금 5억은 수차 5건 이상 고수장에 들어가 있는 25억 중에 5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우리 세금입니다. 종중 토지 그동안 싸우느라고 우리가 물려준 세금입니다. 이것도 이 내용이 좀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 제세공과금이 12억 2,565만 8,692원을 우리가 싸우는 동안 물어준 겁니다. 싸우는 동안 물어준 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이 어쨌든 간 12억 2,565만이라는 건데 이런 돈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총 이제 이게 아까 요 앞에 있는 계산은 전체 총 합하면은 48억 406만 5,250원을 공제하고 입금한 금액이 61억 9,593만 4,749원은 토지 매각 대금 관리 통장에 2022년 6월 22일 계약하고 입금했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잘못 계산한 거다. 71억이다. 61억이 아니라 완전히 영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보증금이 10억이고 대여금이 이게 대여금 표현이 잘못됐지요. 대여금은 좀 잘못됐는데 이거는 차입금이 됩니다. 차입금이 뭐 보증금이 여기 10억이고 뭐 차입금이 20억이고 또 차입금이 여기 5억이고 제세공과금이 12억 뭐 2,565만 원 정도 되고요. 합해서 이게 48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억 406만 뭐 이게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뭐 계산이 아주 디테일한 건 계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큰 잘못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장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잔금 금 520억 중 금 39억 3,620만 원에 관해서 매수인이 그러니까 이 세연 CC를 두고 하는 말이죠. 매도인의 우리 종중이죠. 에 대하여 부여하는 금 39억 3,6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이미 종중이 받아 쓴 돈입니다. 이 차입금 채권으로 뭐 이런데 어쨌든 간 받아 쓴 게 39억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미 잘못해 버렸어요. 잔금이 아까 120억, 620억이라면은 잔금이 계약금이 120억이면 520억이 아니라 500억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도 엉터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 2018년도 또 세연하고 이렇게 작당해가지고 세연이 돈을 종중에다가 펑펑 이렇게 빌려준 겁니다. 이것은 비자금의 혐의가 있다. 이때부터 240억의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2018년도에요. 이명 계약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 돈을 빌려 쓴 것이 약 40억, 39억, 뭐 3,620만 원을 빌려 썼다는 겁니다. 이것도 2019년도 총회 의결도 없이 받아 쓴 겁니다. 전부 다요. 이것도 아마 이 고소가 한번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받아 쓴 겁니다. 그러한 돈이 그 유명한 비자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중이 세연하고 특수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비자금에 해당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토를 매각하기 위하여 약 40억을 종재를 낭비했습니다. 종토 매각하기 위하여 전부 다 총회 한임 어쩌면 계속 빌려 쓰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중 회장이 발표하는 내용은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을 가름하고 대신하고 그 차액이 금 470억 6,380만 원을 입금받아야 합니다만 2008 무허가 건물에 대한 34억 소송 청구 금액을 신탁사에 압류된 부분을 풀기 위해 33억을 공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70억 정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33억 이거 제실에 대해서 그거 종중에서 33억 소송 청구 금액에 대해서 종중이 33억을 공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엉터리예요. 왜 종중이 이렇게 공탁을 하는 거예요? 왜 종중이 물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엉터리지요. 세연이 부쉈으면 세연이 범법자고 세연이 물려줘야지. 종중이 물려준대. 제시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다가 종중이 이렇게 물어준대. 말이 되는 겁니까? 공탁한다는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상한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이 120억이면 잔금은 500억이잖아요. 녹취록은 52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도 제대로 했느냐? 여기 또 계산을 엉터리로 잘못했어요. 잔금이 520억이라고 치면 차익금이 아까 39억이고 그 차익은 470억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가압류 공탁금 33억을 걸었대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이 옳은 계산을 하려면 정확한 계산을 계산기로 딱 해보면은 447억 6,38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발표는 437억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10억이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엉터리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500억이 아니라 520억이 아니라 잔금이 500억이니까 500억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계산을 또 해보니까 그러면은 차입금하고 가압류 공탁금 요걸 두 개를 빼고 나면은 427억 6,38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까 보니까 4,437억 6,380만 원이라 하는데 520억 해라도 안 맞고요. 500억이라도 해도 안 맞고 완전히 엉터리 감사 보고입니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엉터리라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회장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감사 보고에서 2021년과 39억 3,620만 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2021년과 22년 공제한 차입금 내역입니다. 2019년 전 집행부가 차입한 금액이 20억이고 수차 고소해서 수차 피곤하게 많이 조사를 받고 다 했던 겁니다. 여기에 20억에 플러스가 위에 대여금, 이 대여금도 아니고 차입금이죠. 5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그러니까 어쨌든 20억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차입금 이 9억을 또 빌렸대요. 또 총회 운영비로서 2억 1,560만 원. 이거는 작년도 총회 비용입니다. 작년도 총회 비용이래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비용, 이 종중 토지의 감정평가 비용, 이것도 위임장 소송에다 다 들어가서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비용이 3,700만 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대여금, 또 대여금인데 이 잘못된 차입금이죠. 이 차입금을 7억을 또 빌렸다는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7,260만 원을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39억 3,620만 원입니다. 요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은 전체가 3,900 그러니까 39억 3,620만 원. 요 계산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서 기사용한 채권에 대하여 매매 대금에서 이미 사용한 사건에 대해서 2022년 4월 임시총회에서 모두 계산 보고를 마쳤습니다. 잔금 437억 6,3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금액 입금했다는데 입금이 했는지 뭐냐면 계산은 엉터리지요. 여기에 계약금으로 받은 61억 9,533만 4,749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아까 잔금 요거하고 500억이 잔금하고 뭐 60억이 잔금하고 이거 합해서 499억 5,973만 4,749원이 새로 개설된 종재관리이며 농협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금액이 입금되었대요. 499억 5,973만 원이 입금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완전 뭐 짜무치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애탁을 해놨습니다. 따로 있다가 재무이사님하고 감사님이 보고를 할 겁니다. 이 당시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 통장이 아닌. 자, 이렇게 해서 종종 회장 이성희가 이렇게 발표를 다 했고요. 그 이성희가 이제 재무이사님과 감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이사 이의곤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재무이사 이의곤입니다. 이건 지금부터 2022년도 재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자산 현황 중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선생이 계시는 처인구 이동면 설이 1233번지 임야 16,500평입니다. 다음은 동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16,000이 지금 이제 뭐 재무제표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인데 서리시 매매대금 494억 6,215만 6,583원이며 여기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9월 17일 220만 원 가량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이제 더 여기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 정기예금 480억과 보통예금 14억 6,215만 6,583원으로 5개 통장으로 정기예금과 일반 통장에 잔 금액이 494억 6,215만 6,583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엉터리인 게요. 조금 전에 회장 발표가 농협통장에 499억 5,973만 4,749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하고 494억 6,215만 이거하고 계산하면 이 차이가 나잖아요. 약 얼마 차이가 납니까? 약 5억 이상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서로가 이렇게 앞뒤가 아기가 맞질 않습니다. 자, 이것은 불단골 토지 매매 대금 620억 중에 조금 전에 회장님도 이야기했지만은 공탁금 333억 지금 법원이 예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33억을 뺀 나머지 494억 6,215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있죠? 농협에 돼 있는 게 499만 5,973만 원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5억 차이 이렇게 나버립니다. 잔고 증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일종의 재무제표 제가 표를 만드는 건데 임야가 16,500평이 종종 재산이라는 겁니다.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말이죠. 동산은 494억 정도 이렇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자가 220만 포함되어 있어. 우리은행이 480억이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보통예금에 14억 6,215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제 내용이 종중 사무실 보증금이 213원 원 500만 원과 210호 300만 원 보증금이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건데 작년 9월 32월 금액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6,186만 5,583원 6,186만 원 정도가 2월 됐다는 겁니다. 작년에서 올해로 이렇게 2월 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합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는 동산 보유액이 사무실 보증금과 2월 합치면은 6,986만 조 합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 딱 1년이 되겠죠. 기간은 차입금이 그리고 여기에 차입금이 15억 5,200만 원 차입금이 이고 금융이자가 12만 원입니다. 총 수입액이
차입을 했으니까 이월금과 차입금을 합하면 16억 6,400만 원이며 16억 6,400만 원이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9월 30일 남아있는 잔액이 5억 2,948만 5,390원이니 지금 현재 남아있다. 잔고에 이렇게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다. 이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를 이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내용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제 계산을 하면은요. 아까 차입금이 15억 5,200만 원 정도 되고 금융이자가 12억 뭐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16억 2,198만 5,583원인데 여기에 뭐 요하고 요하고 보면 차익이 또 한 4천 얼마나가 또 차이가 나버립니다. 요 말한 대로 계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16억 6,4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6억 2,100만 원이고 약 4천만 원 정도 16억 2천만 원 이게 16억 6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다 표기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계정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총회 경비입니다. 총회 경비는 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만 원 단위를 떼고 이야기 드릴게요. 정확한 금액은 2억 8,533만 9,670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인 변호사, 즉 변호사비인데요. 총 14건 해서 3억 4,200만 원 지출했습니다. 14건을 또 이 소송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일을 바르게 해야 이런 소송이 없는데 이 일을 엉터리로 하니까 계속 소송비가 나오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또 6월 경비입니다. 6월의 경비는 6,9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되나니 6월의 경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번째 사무실 경비입니다. 사무실 경비가 또 1억 5,300만 원이래요. 참 1년 이 사무실 경비가 1억 5,300만 원 이게 어디다 이렇게 쓴다는 겁니까? 또 다섯 번째 이사회 경비입니다. 이사회 경비가 이사회는 총 이사회 19번 했는데 이사회 19번 하는데 1억 2,5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참 이게 뭐 종제를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겁니까? 여섯 번째 불당골 묘지 경비 즉 벌초 경비입니다. 이거는 250만 원. 뭐 이거는 뭐 좀 충분히 좀 우리가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죠. 250만 원이래요. 일곱 번째 기타 경비입니다. 즉 방문객 식사 제공하고 및 경조사비, 물품 구입비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조사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억 1,6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참나. 뭐 식사비가 1억 1,6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경조사비가 얼마나 경조사비를 이렇게 합니까? 물품 구입을 뭐 했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조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면 오히려 경조사비가 안 들어가지요. 자, 총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하십니다.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총회 경비 법무비 이거 계산을 쭉 해보니까 이거 계산해보니까 결과가 얼마 나오냐 하면은 10억 9,263만 9,67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0억 9천이 약 11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11억 정도 경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에 이 경비가 11억이나 들어가요. 참 전체가 날 안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수입액이 16억 6,400만 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비이익이 아까 11억 정도 이익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뭐 5억 2,940면 잔액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계산상 잔액이 얼마나 남았냐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5억 7천 136만 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여기 또 오차가 한 또 4천만 원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회계 감사 보고에서 이렇게 계산 자체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감사는 제가 생전 처음 봤습니다. 동네 동창회라든가 동네 아줌마도 이 계모임 같은 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식대가 얼마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통장이 얼마 잔액이 남았고 이런 것들 참 다 프린트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래 하는데 완전히 뭐 일체
유의물 한 조각, 프린트 한 조각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뭐 눈 감고 아웅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가 또 이제, 예? 감사 이광희라는 분이 감사인데, 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정기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딱 1년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에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원만히 종제 진행을 해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잘못했는지 정상적으로 잘 처리가 됐대요. 완전 엉터리인데도요. 재무제표도 아까 계산이 완전히 전혀 맞지 않았잖아요. 20억 뭐 이 전부 다 엉터리였잖아요. 그리고 법무부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법무부에 이게 많이 드는 게 이게 전부 다 종중이 전부 다 엉터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소고발,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되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 일을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어요. 그리고 지금 감사 보고 내용에 제가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카드와 계좌이체가 한 68% 정도를 지출한 거로 사료됩니다. 뭐 법인카드로 해서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출했다 68%가 그렇다는 내용인데요. 감사 결과 적정한 지출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뭔 적정한 지출입니까? 제가 봐서는 완전히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일부가 짝짝짝 이성희 회장이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요식행위입니다. 정기청의 소집도 소집청수도 없고 비밀리에 기습적으로 소집을 하고요. 신문 공고문에 위임장 사용한다 해놓고 위임장도 사용하지 않고요. 정기청의 소집도 엉터리를 하더니 감사 보고도 정말 행편없이 완전히 엉망입니다. 내용도 엉터리지만 유임을 한 장 없이 감사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니까 그렇게 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정의총회는 이게 무효입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 했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직무태만으로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중요한 원흥보존지역 부지 제척, 그 다음에 제실철거에 관한 공탁금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러면 자꾸 제가 문자를 보내는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구독해 있으면은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문자로 갑니다. 그럼 비용이 일치 안 되기 때문에 구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